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생명 강의하는 신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름방학 수업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제가 이번 방학 때 준비한 수업 일단은 크게는 두 가지고요. 요거는 뭐냐면 사실 이제 방학 끝나고 학기 중 개학하면 이제 수능반이 좀 개강이 돼서 그거 좀 미리 좀 말씀드리려고 일단 준비를 했거든요. 자, 살짝 보시고 좀 같이 내용 나눠볼게요. 자, 일단 지금 저는 이거는 사실 제가 약간 수능 위주로 지금 제가 일단 그 목차랑 좀 중요성을 지금 제가 정리한 건데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 친구들이 다 2학년이잖아요. 지금 2학년들은 거의 이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거의 3단원까지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 가지고 1, 2, 3단원 이번에 1학기 그 중간 기말고사 이제 시험 본 거 가지고 사실은 이번 1학기 전체 등급이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 그동안 좀 많이 지도해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보통 애들이 이제 1학기 딱 끝나고 나면 여름방학 때부터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무슨 고민이냐? 이제 등급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등급이 나오면, 아, 내가 이걸로 지금 수시를 대비를 해야 되나? 뭐, 아니면 이제 빨리 수능으로 돌려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가 일단 닥칠 거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 고2 친구들은 이게 재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지금 이제 애들 물어보니까 뭐, 일단 재수, 삼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쨌건 그냥 한 방에 좀 대학을 가는 게 좋을 텐데, 일단 어쨌건 이번 1학기 때 지금 생명과학이 물론 아직 기말고사를 곧 임박해 있지만 어쨌건 시험 보고 나면 대충 등급이 나와서 이제 어쨌건 본인 자기 스스로가 딱 등급이 나오는 순간 자기 진로를 아마 엄마한테 먼저 얘기할 거예요. 엄마 나 이거 어떻게 할까? 수시 준비할 수 있나? 아니면은 나 빨리 그냥 정시 돌릴까?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라서 아마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전에 아마 그런 고민들을 아마 해보실 그런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민들 반드시 해보시고요. 지금 제가 보면 현재 우리 친구들은 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정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재수가 쉽지가 않거든요. 재수랑 삼수가 쉽지가 않아서 이 정시로 빨리 도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제가 지금 생명과학을 방학 때 일단 저희가 유전을 사실 준비를 했거든요. 유전이 보시면 여기 지금 4단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는 게 아마 다 아시겠지만 이게 중요도가 별표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제가 수능 문항수 위주로 지금 아이들 문항수하고 점수 배점을 해놨는데 보시면 굉장히 문항수도 많고 배점이 높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대충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이게 어머님들이 그 어머님들 생물 배웠을 때랑 지금 우리 친구들의 생물 배우는 게 상당히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 이번에 시험 범위 다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비유전인데 킬러 문항이란 말이에요.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유전 파트가 아니어도 어쨌건 전부 다 계산이 약간 이런 식의 문제가 돼 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배웠던 옛날 생물 그 단순 암기가 아니에요. 자, 그다음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이제 유전인데 유전 문제 같은 경우에 이 정도면 좀 되게 지금 주어진 조건이 한 4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 뒤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조건이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 3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이 한 번에 주어지고 이거를 아이들이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요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그런 식으로 일단 유전이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어머님께서 문제를 보셔야 돼. 아, 이거 유전 어렵구나. 딱 보기에도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숙달된 아이들이 굉장히 성적이 잘 나온다. 참고적으로 제가 그 작년이나 재작년 아이들 보면은 보통 유전 같은 경우는 내신 1, 2등급 받고 싶다. 그럼 보통 한 수능 기출을 4-5번 푼 친구들이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친구가 지금 현재 지금 그러니까 여름방학까지 해가지고 이제 유전 파트를 수능 기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 수능 기출 문제를 유전 한 4-5번은 풀었다 그러면 이제 1, 2등급 나올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그까지 완성이 안 된 친구들은 좀 등급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좀 그렇다라고 하는 것 좀 일단 제가 말씀드릴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준비한 게 제가 이제 6페이지가 좀 약간 중요한 내용인데 일단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친구들이 곧 있으면 이제 자기 내가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 일단 빨리 결정을 할 건데 자, 일단은 1번 보시면 수능 선택 과목이거든요. 보통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과탐에서 생원 지원입니다. 물론 뭐 아이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만 가장 많은 게 생원 지원이에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생원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저희가 생원이 되게 수능으로 선택하기에는 되게 좋은 과목이거든요. 왜 아이들이 수능 선택에서 생원 선택지가 많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수능에서 보통은 1등급이나 2등급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등급이요. 근데 제가 보통 생원을 왜 아이들이 수능으로 많이 선택하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1등급 받기는 좀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쉽진 않아. 근데 2등급 받기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우리 아이들이 나 그냥 차라리 과탐에서 원 과목에서 1 등급 아니고 그냥 2 등급 받으려면 생원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일단 저희가 수능이 총 50점 만점이거든요. 50 점. 자, 50점 만점에서 평균적으로 1 등급이 보통 저희가 인제 생원 같은 경우는 44, 45 원절이에요. 자, 아까 제가 살짝 유전 문제 보여드렸잖아요. 유전이 한 4-5개 나오거든요. 그중에서 되게 어려운 킬러 문제가 최소한 2-3 개는 나와요. 그러면 인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애가 생원에서 1 등급 받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44나 45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5 점이나 -6 점이잖아요. 여기 반드시 킬러 문제 3 점짜리가 하나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1 등급 받겠다 그러면 유전에서 3 점짜리 1 개만 틀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다 맞추면 1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 1개 어려운 거 버리고 나머지는 다 맞춘다 요런 전략. 그럼 일단 1 등급이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 등급은 좀 더 수월해지는데 보통 2 등급이 한 41, 40이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여기는 41이니까 -9 점이죠. 여기는 -8 점이잖아요. 그럼 -9 점이니까 3 점짜리를 예를 들어 3개 틀렸다. 그래도 2 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 점짜리 3 개가 유전 3 개를 틀린다. 그리고 유전도 사실 다 어려운 게 아니고 4개 중에 1 개는 좀 수월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전 좀 쉬운 건 맞추고 어려운 거 3 개를 내가 틀리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맞추기 전략으로 하면 사실 2 등급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약간 뭔가 전략적으로 우리 아이들 인제 어쨌건 중요한 건 대학을 가는 거고 아이들 특히 수능에 등급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요런 식으로 인제 접근되면 생원이 생각보다는 2 등급이 좀 잘 나오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보셨지만 유전이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나오고 이제 해년마다 뭔가 신유형의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어쨌건 만점 맞는 것도 쉽지 않고 1 등급 맞는 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1 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뭐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그냥 2 등급만 받으면 되겠다.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그냥 제가 정말 까놓고 말씀드리는 건 그냥 유전을 쉬운 거는 맞추고 어려운 건 버리고 나머지는 다 맞추자라고 하면 2 등급은 나올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약간 요런 식으로 접근하는 케이스가 많다라고 하는 건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 지금 현재 우리 친구들이 인제 방학 목전이기 때문에 이제 등급이 나오면 대충 빨리 정시로 돌릴 친구들은 약간 여러 가지 요소를 좀 사실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생원의 경향이 이렇다고 좀 미리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유전을 버리라는 건 아니거든요. 버리라는 건 아니고 일단 저희가 인제 내신에서 수시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 보되 어쨌건 2 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유전이니 유전이 사실은 생원에서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을 정복하면 생원을 정복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그리고 2 학기 중간고사 때 최선을 다해 보고 이제 뭔가 차선책으로 '아 그럼 내가 1 등급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2 등급을 맞자.' 뭐 그런 전략으로 가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생원 같은 경우. 약간 전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요런 식이 된다라고 제가 일단 말씀드릴 거고 자, 그다음에 제가 인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고2 내신인데 지금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내신을 보고 있잖아요, 아이들. 근데 잘 보시면 이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도 있지만 잘 안 나오는 친구도 꽤 왕왕 많거든요. 이제 이유가 저희가 아시겠지만 대치동은 저희 학교가 거의 다 이제 수능 기출 문제를 무조건 냅니다. 그리고 EBS 문제도 무조건 다 문제에 들어 있거든요. 전부 다 이 문제들 전부 다 변형해서 내세요. 그리고 내신형의 문제까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시간을 쪼개 가지고 수능 기출 달달 풀어야 돼. EBS 문제 막 올해 작년 한 5 개년치 풀어야 돼. 거기다가 내신형 암기까지 달달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등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머님들이 보기에 '아 우리 애 그 등급이 안 나올까?' 싶은데 사실 솔직히 과탐이 이 대치동에서 공부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대치동의 문제를 다른 쪽 뭐 다른 지역 뭐 분당이나 다른 데로 갖다 주면 "와 이런 문제 대치동 애들은 푸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꽤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아이들이 이제 풀어내야지만 내신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좀 말씀드릴 거고 어쨌거나 그렇다면 이제 어쨌건 저희가 이번에 그 2 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유전이고 이게 나중에 수능까지 연계가 되게 되는 중요한 그런 단원이다 보니까 그러면 어쨌건 전략적으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어쨌건 대치동에서는 수능 기출 문제 유형이 무조건 나옵니다. 1 학기 중간 기말 다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2 학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가 공부를 할 때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수능 기출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확실하게 수능 기출 문제를 정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도 이번에 그 내신 그러니까 여름방학 특강대 아이들 수업을 준비할 때 거의 다 그냥 수능 기출 문제로만 되어 있고 좀 이번 여름방학 때 특강 목표는 수능 기출을 완벽하게 끝내자예요. 그래서 일단 고렇게 제가 일단 수업을 좀 진행해 볼 생각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 4번은 뭐냐면은 제가 인제 이건 여름방학은 아니고 방학 끝나고 나면 이제 고2 수능반을 제가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사실 요 반은 고2 수능반은 학기가 지금 바로 시작하자마자 8월 23일이니까 2학기에 바로 시작이에요. 그래서 회차가 5회 수업 진행하고 3회는 이제 내신 기간이라 쉬는 거고요. 나머지 6회는 또 인제 그 2학기 기말 대비 기간이기 때문에 요렇게 수업이 5회, 6회, 11회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번 여름방학 때 수능 기출을 일단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그다음 이때 이제 개학하자마자 5회 수업도 당연히 중간고사 범위가 유전이기 때문에 유전 위주로 일단 수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2학기 기말 대비 전에 좀 시간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사실 이제 2학기 기말은 유전이 안 들어간 학교도 꽤 많고요. 유전이 이제 소단어 한 개만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아이들이 수월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때는 그럼 제가 유전을 한번 배운 아이들이 중간고사 때 한번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유전 기본하고 유전 심화를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겨울방학 전에 한번 요렇게 유전을 좀 되게 중요하니까 정리를 하고 이제 아이들 고3 겨울방학을 맞이하게 할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왜 자꾸 수능 기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 사실은 어머님들이 이제 나중에 곧 우리 아이가 고3이 돼서 수능을 준비할 거잖아요. 이거 커리를 보시면 대충 감이 오세요. 무슨 말이냐? 보통 이제 고3 우리가 이제 고3 예비고1 그러니까 예비 고3 겨울방학이 그러니까 1월하고 2월이잖아요. 이제 곧 앞으로 1월, 2월이 올 건데 예비 고3. 그래서 이제 요때 1월, 2월은 보통 저희가 실제 수능 강사 있잖아요. 1타 강사 요러신 분들이 전부 다 뭘 하냐? 자, EBS 문제랑 그다음에 수능 기출 문제를 풀리시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3월 모의고사 3월 중순경에 있습니다. 고3 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통 4월 달 되면 요때부터 드디어 이제 선생님들별로 킬러가 나가고 요때 이제 스킬 정리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수능에서 나중에 생원으로 수능을 선택했다고 치면은 이 스킬을 요때부터 하시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스킬을 적용되려면 일단은 아이들은 수능 기출 문제라 EBS 문제가 확실하게 정복이 돼야지 스킬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제 보통 수능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 겨울방학 때 EBS랑 수능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리뷰를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스킬을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게 1월, 2월 달이니까 되게 시간이 긴 것 같은데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몇 회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애들이 되게 많냐? 물론 요때 스킬을 들어가니까 요때 이제 수능 기출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걸 못 따라가요. 내가 볼 때 이 수업을 듣는 한 절반 정도는 이 수업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EBS랑 수능 기출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스킬 체화가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선생님별로. 그래서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일단 스킬이 자기한테 적용이 될 거고 선생님 커리를 끝까지 쭉 따라가서 등급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거를 되게 많이 무시하고 니네 너 고2 때 했잖아. 한 번 했으니까 그냥 다시 한 번 또 하고 이때 스킬 들어가면 되겠지라고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보통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고3 애들이 이게 잘 돼 있고 스킬이 바로 그냥 요거 한 번만 대충 듣고 스킬 체화가 돼서 수능을 봤는데 그럼 다 1등급 나와야죠.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보면은 일단 이 스킬이 되게 체화가 되려면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생략된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 때 유전 문제를 볼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통은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게 자 보세요. 수능 기출 문제가 있어요. 보통 한 5개년치입니다. 수능 기출 5개년치. 자, EBS도 마찬가지 한 5개년치 문제니까 문제가 한 1000문제예요. 1000문제. 1000문제 이상이 됩니다. 1000문제 이상?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 유전에서 1000문제 이상의 이 문제들을 전부 다 정복을 하고 여기를 들어가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수능 기출하고 EBS 문제는 진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숙달 될 때까지 풀고 계속 풀어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고3 때 우리 친구들이 여기를 잘 넘어가야 일단 등급이 1, 2등급 나올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중요한 관건은 사실은 스킬이 문제가 아니고 요게 돼야 스킬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각 선생님별로.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항상 이제 수능반을 매번 이제 미리 여름방학 때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는 수능반 아이들은 목표가 EBS랑 수능 기출을 제대로 완성을 하자예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저랑 한번 이제 EBS랑 수능 기출 문제를 이제 핵심 문제를 확실하게 풀고 저는 문제를 많이 안 줘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 확실하게 아는 거. 보통 아시겠지만 유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유전 잘 풀어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이게 첫 문제면 이 유형별 문제가 있잖아요. 첫 문제가 모두 다 1000개 유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형별로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계속 똑같은 문제를 2번, 3번, 4번, 5번 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이 유형이 정복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비슷한 유형도 확실하게 그냥 제가 따로 문제를 풀지 않아도 혼자 스스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이들 가르칠 때 특히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 문풀이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 기본이 된 아이들한테 문풀을 풀려야지 양치기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기본도 안 된 애들한테 그냥 여러 문제를 많이 준다? 의미가 없어. 그래서 아이들 가르쳤을 때 유전에서 가장 확실하게 뭔가 성적 향상이 되고 아이들 실력이 올라가는 거는 그냥 똑같은 걸 계속 풀리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처음에는 한 10% 이해하고 20%, 50%, 60% 나중에는 100%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일단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번 방학이건 방학 끝나고 개학이건 약간 좀 계속 돌리는 똑같은 문제를 계속 돌려서 애들이 알 때까지 알 때까지 그 유형이 정복될 때까지 돌리 약간 그런 시스템으로 아이들 좀 지도할 그런 계획이라서 물론 저도 이렇게 할 거지만 나중에 혹시 어머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얘기를 할 때 유전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문제를 열어보 그러니까 한 개 문제집을 사가지고 한 개를 그러니까 한 문제집을 한 2-3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계속 풀 수 있잖아요. 2번, 3번. 약간 고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게 훨씬 유전 같은 경우는 어떤 유형 정복이 되게 쉽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저희가 수능 기출 같은 경우는 수능 기출 문제집이 많잖아요. 뭐 마더텅, 자이스토리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거 한 3-4권 사셔가지고 애들 똑같은 문제를 계속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친구 성적은 향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무슨 얘기냐? 제가 유전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전은 보통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가 벽 보고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유전은 접근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앞이 캄캄해. 이게 뭔 소리야. 막 아까 문제 보셨잖아요. 굉장히 문제도 길고 어렵고 되게 수학적인 개념들이 많이 접목되어 때문에 어려운데 약간 요런 건데 우리 애가 이걸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4번 풀면 이게 정복이 되면 이제 한 요쯤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문제들이 그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요 3회, 4회를 애들이 반복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 못 올라오는 거거든요. 여기 올라오면 문제가 쉽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하는 게 저희는 생명 강사니까 생물 문제만 풀잖아요. 그 다음에 똑같은 수업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럼 같은 문제 계속 풀잖아요. 저희들은 그 문제를 100% 알 수밖에 없어. 똑같은 문제를 계속 가르치니까. 그거랑 접근이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 수업을 들어도 좋고 이번 여름방학 때 뭔가 혼자 독학을 하더라도 뭔가 같은 문제집을 여러 권 준비하셔가지고 똑같은 걸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면 당연히 성적은 오른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사실 천기누설 해드리는 거예요. 천기누설. 반드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수업을 진행할 거고 뒤에 또 선생님 계시니까 여튼 제가 이제 이번 방학 때 되게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수업은 맨 처음에 있는데 요거만 간단히 하고 제가 빨리 끝낼게요. 뒤에 선생님 계시니까. 그 보시면 일단 크게 2가지거든요. 2가지. 2가지 유전이 자 5회짜리하고 8회짜리가 있어요. 5회짜리는 주말에 끼어있고 8회는 이제 화목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래도 5회는 이렇게 압축적인 문제풀이가 들어가고요. 8회 수업은 좀 회차가 길기 때문에 조금은 더 많은 양의 문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유전이 약하다. 좀 이번에 문풀을 많이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요 수업이 괜찮고요.
"애가 좀 시간이 없다. 지금 막 수학이랑 국어에 치인다." 그러면 5회 수업도 나쁘지 않아요. 왜? 곧 학기 들어가면 뭐 내신반이나 수능반이 있기 때문에 고때 다시 한번 유선을 또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요 둘 중에 하나 아이들 성향에 맞게 일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거의 다 저뿐만 아니라 보통 약간 이런 식으로 수업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쌤 고르셔 가지고 이번 여름방학 좀 알차게 보내면 되게 보람되게 방학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준비한 내용 이만큼만 하고요. 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